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점유치 수요죠. 점유치도 수요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었죠. 요건에 보면, 타인의 소유권, 타자의 등, 그래서, 또는 자주점유권, 그리고, 물론 이제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를 했을 것.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이든 아주 이렇게 요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13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등기를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자가 청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130페이지입니다. 등기 청구의 당사자 3번. 일단 그 점유자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직접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그 점유권의 승계인이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 양수인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는 대의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사례 보시면 을이 점유자입니다. 지금 등기부상은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게 이제 소유권 명의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점유자 을이죠. 을이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이 땅을 다시 즉 취득수요 완성자죠. 완성자가 다시 제함자에게 이 점유를 이전했을 때 이때 이걸 양수인, 이 을에 대한 양수인이 있다면 거기 지금 사례가 정이죠. 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이 직접 갑에 대해서 갑에서 정으로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취득수요를 완성한 사람은 정이 아니고 을이죠. 그래서 이 완성자에 대한 채권, 그죠? 즉 우리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청구권을 병이 채권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을에 대한 점유자에 대해서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매수한 사람은 그 갑에 대해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지 즉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자기에게 그죠? 주장해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의 지위는 을이지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자, 상대방은 일단 누굽니까? 2번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그래서
거기 방가로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 그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지금 명의자 소유권 명의자의 이 등기가 사실은 이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이 무효자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 문제인데요. 보세요.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완성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일 때는 그 명인을 상대로 하는 시효 취득을 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할 수 있다가 틀린 거니까 즉 명의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죠? 이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말소를 하고 대위에서 그 원래 소유자에다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명의신탁 문제죠. 그럼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의 그 전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 후 보세요. 그러한 소유권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그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됐을 때 우리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통 이제 종중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중 땅이니까 20년 동안 내버려뒀겠죠. 내버려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렇게 20년 동안 여기서 점유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컨대 뭐 1981년 여기 뭐 2001년 그죠? 뭐 5월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20년 하사. 그러면 20년 난 2001년 5월 2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2002년 그 8월 달에 가서 실제 종중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시효 취득 완성 후에,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에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봤어요, 케이스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새로운 소유자 갑다시 했을 때는 우리가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탁자에서 그 신탁자로 넘어갔을 때도 주장할 수 없다. 네, 그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거 두 가지죠. 그래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하고 신탁자에 대한 시효 취득은 주장할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실 거예요. 우리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효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효 완성 당시에 그 등기가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라면 그 원칙적으로 그 무효인 명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그때는 시효 취득자는 원래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무효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된다. 자, 좀 볼까요? 이제 요 판례가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박스에 있는 판례였고, 그러니까 2009년 법무사 문제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등기부에 이제 K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K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런데 K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친척이라는 사람인 갑이 자, 소유권 명의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효인 등기죠. 원인무예요. 자, 그러자 얘도 관리 안 해. 그런 바람에 이게 1981년부터 2001년, 20년, 20년간 자, 을이 이렇게 점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취득시효에 대한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이게 소장했을 때 그렇게 했죠. 이런 경우 상담이 들어왔다면 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 법무사는 누구를 피고로 할까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우리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요. 이때 이 무효인 등기 상대방을 피고로 하지 말고 누구를 이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는 이 무효인 등기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해한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자 등기부에는요. 원래는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갑을 말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원래는 K1이 걸 알았었더라면 K1이 을한테 또 원인 무효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을이 K1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그죠? 가지고 K가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갑에 대한 그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일단은 피고가 이제 다시는 두 명이죠. 자, 피고일은 자, K1은 뭐예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즉시효로. 또 그리고 갑은요. 갑은 K1에 대해서 좀 소유자죠. 요 채무자가 갑에 가지고 있는 을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두 개죠. 소유권 등기하라는 소송하고 말소하라는 소송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두 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결론에 2007년 판례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이 소유자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는 결국엔 이 문제는 민법 문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소장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케이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위에 다시 한번 2009년도 법무사 문제에서 그 무효인 등기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하라라는 것은 틀린 문제죠. 네. 자, 4번 문제. 자, 완성의 효과. 일단 그 취득시효는 그 기산점, 그죠? 처음부터 1981년 5월 2일부터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20년 동안 취득했어요. 그럼 이때 완성했을 때 점유자는 그러면 그렇죠. 소유가 있으니까 과거에 20년 동안 얻었던 과실과 이익을 원래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 이제 우리가 을이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갑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 을은 처음에 계셨을 때 이때부터 소급해서 그죠? 20년 동안 그죠? 취득은 이때 하지만 20년 전에부터 취득을 한 걸로 보는 것이죠. 원시취득이죠. 등기는 이때 하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에 20년도 1981년이라면 이때부터 취득했던 과실과 이득은 반환 얘 거죠. 을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 완성 후에 자 완성 후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갑이 여기 K한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을이 갑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나는 20년이 지났다. 치우시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뭐 서로 소송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이 내용 증명을 가지고 등기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다 넘겨줘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갑이 막 고민하겠죠. 바꿔서 막 물어봐도 억울하죠. 내 건데 내가 20년 동안 내버려뒀는데 저 인간이 뺏긴 상황이냐. 근데 물어봐도 뭐 진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에라 물고 팔아버려. 팔 수 있잖아요. 에라 물고 팔아버려. K한테. 얘는 모르죠? 그래. 뭐 갑자기 싸게 팔으니까 얘 샀어요. 갑이 K한테 이걸 팔았어요. 팔았을 때 문제는 보세요. 얘는 이제 소유권자고요. 그죠? K는 여기는 을은요. 을은 갑에 대해서 그냥 등기 청구권만 있는 것이죠.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팔게 되면요. 을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가처분을 해놓고 보냈어야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소유권자고 얘는 그 소유권자라는 거하고 단순히 얘는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내 앞으로 등기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법률상은 얘가 대항할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이 둘이 짜고 했다는 걸 내가 또 어떻게 입증이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악의로 취득시효를 알고 악의로 팔았을 때는 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을은 K한테 K가 받은 그 매매대금 상당의 돈에 대해서 그죠? 가압류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 쓰고 떴다. 그러면 그 참 난망이지, 난망. 그죠? 여하튼 소유자의 처분은 거기에 우리가 소유자가 자기 거니까 그 취득시효 사실을 완성 사실을 알고서 제함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지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소유자 권리를 용인을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럼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그죠? 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갑은 소유자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저당권 등기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옛날에 1,000만 원짜리 했었어.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안고 완성자가 사는 거죠. 그죠? 그건 용인이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원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용인이다. 그 얘기는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해서로 평원 공인하게 점유한 자가 을이 등기를 해야만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하라고 권리행사 주고시고 뭐 내용 증명을 했다든지 그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점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배가법 방해를 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원래 소유자는 점유자로의 소유권 등기가 맞춰지기 전까지 원래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 소유자가 취득시효 그런데 자 취득시효가 완성했습니다. 근데 등기 전에
아까 그 토지를 제함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한물권, 그죠? 어떤 저당권 대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제한물권을 설정했을 때, 결국에는, 토지의 소유권이라든지 제한물권을 취득한 제함자에 대해서는, 즉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또 소급표를 들어서 대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대할 수 없다. 얘가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한테는 대할 수 없다. 그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딘 게 아니고, 그러면 너가 가처분 해놨어야지. 가처분 해놓고.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처분을 해놓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CEO가 완성됐더라도, 결론은요, 내가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그 남은 땅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그 간다는 개념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 갖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까지 그 소유자가 팔아먹거나 제한권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걸 설정 알고 있다도 막을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세요. 궁극적으로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더라도 다음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요. 특히 보세요. 시효를 완성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이 돼가지고 파산 관련이 들어왔어. 그죠? 또 두 번째, 또 시효 취득 당시에는 무효였는데, 그죠? 우리가 다시 시효 완성 후 권리를 갖다가 취득해서 소유 샀어. 그죠? 또 이번에 시효 완성 후 채무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등기 했어.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완성 후에 K한테 돈을 2억을 빌리면서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법 뒤에요. 시효 완성을 했어. 그죠? 근데 완성했는데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수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자가 달리, 자,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면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요, 자, 명의신탁은 K1이 자기 명의를 숨기고 등기죠. 이때 등기죠, 등기. 내 앞으로 등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택이 많아가지고, 나 또 공무원이고 그래가지고 내 앞으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제3자를, 명의수탁자를 내세워가지고 이 K2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는? 그러니까 얘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K2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뭐예요? 대외적으로는 둘 사이 내부적으로는 물론 집 주인은 K1 거지.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등기부만 보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K1한테 지금 여기 을이 20년 동안의 취유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얘가 완성한 후에 고민을 해.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지. 이제 뺏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한물권을 해주자니 제가 또 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지. 그죠? 재산이 또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가 또 명망이 있으니까 자기도 명망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빼돌렸다가 또 얘가 소송 또 들을 거냐. 손해배상이. 근데 머리 쓰다가 이제 머리를 쓰다가 누군가 이게 사인을 줬어.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명의신탁으로 넘겨버려, 몰래. 그죠? 그래가지고, K2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해버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우리가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넘기면은 얘가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는 이 명의신탁자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얘죠?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기 우리가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같은 거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굉장히 내고 싶어 하겠죠. 이거를 막 내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 조언을 해줘요. 와가지고 K1이 법무사한테 왔어요. 명의신탁 넘기세요. 명의신탁 넘기세요라고 등기비용까지 받고 넘겼지만 나중에 얘한테 소송 당하면 그 법무사는 뭐라고 할까 가지고 당신만 믿고 넘겼더니 뭐가 되긴 뭐가 돼. 막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but 뒤에 나온 것들을 주의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 이제 최근에는 굴물시보 판례 시효 취득자가 그 원소유자에 대해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볼 때는 완성된 게 나와요. 완성. 거기에 저당권에 대한 그 피담보 채무를 갚고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송을 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머리를 짜내는 거지 지금,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 우리 지금 완성을 했어요. 자, 근데 자, 소유권란이죠. 여기 이제 의구가 또 있겠죠. 의구가 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란 자, 지수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죠? 2005년 8월 1일 날 완성했어. 근데 자, 을이 완성 후에 K1한테 가서 드디어 그죠? 에라을 갖다 오고 그죠?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K1 은행 앞으로 8천만 원짜리 저당을 실제 8천만 원인데 그죠? 실제 채무액이 8천원이야. 등기비는 9천만 돼 있어요. 하여튼 8천만 원의 채무 부담하는 저당권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죠?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 뭐 등기해줘. 등기해줄게. 화끈하게. 그래서 딱 보니까 뭐야 이건 얘는 뭐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검사한테 주위에 다 물어보겠지. 물어보니까 그래.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다시 그래도 또 팔아먹기 전에 등기해 그래도 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을로 등기했어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일단 안고 사는 거지. 안고 뭐죠? 얘를 대변제예요. 그죠? 얘가 채권자 대변제 해가지고 말소를 했어요. 말소 등기했어. 그 다음에 대변제 했으니까 원래 네 채무 아니야. 그러니까 대변제 했으니까 이 대변제한 거 이 금액을 8천만 원에 대해서 너는 부당이득 얻은 거 아니야? 부당이득 소송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또 이렇게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거지. 막 쫙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그죠? 이거 내가 등기 청구하고 소장 한번 쓰고 돈 대신 갚고 부당이득 청구를 해보자. 해서 어떤 또 변호사가 했겠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그죠?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는 아직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니까 소유자로서 자기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대출을 받던 전세권을 설정하던 그건 이 사람의 권리 행사지. 그죠? 그래서 보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원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그 등기하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지금처럼 제한권을 설정하거나 지원사항을 변경해서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러한 그 처분 행위를 통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을 취득한 K1, K2 얘들에 대해서 취득 시효를 완성했으니까 그죠? 권리취득의 소급표를 들어서 대항할 수 없다. 얘가 완성했다 해가지고 너희들 뭐 얘들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시효취득자는 원래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대한 현성 변경이나 제한물권 설정 등을 이루어진 토지의 사실상 법률상 현상 그 상태에서 그죠? 그걸 안고 그냥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에 설정된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갚았어요. 변제를 했다는 것은 그건 시효취득자가 자기가 용인하여야 할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해서 자기가 완전한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너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제액에 상당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대변제를 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부당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었다. 그건 너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주시오 완성 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얘는 얘한테 소짝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또 다른 지금 멋진 법리를 내셔가지고 이 판례를 뒤엎을 수는 있겠지. 그좀 말은 해줘야지. 그죠?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판례는 완성 후에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부당이익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완성됐을 때는 일단 빨리 시급하게 법무사는 가처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원펀치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최선수단이죠.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쪽 법무 사람은 빨리 설정해서 팔아칩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공격과 방어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쌓이는데.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엔 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까다롭기도 합니다. 좀 나오는 게. 길죠. 그죠? 자, 일단, 취득시효 기간이, 문제 길죠? 길어요, 그죠?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됐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잘 나왔어. 근데 미등기인 경우, 아니, 미등기도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죠. 그거 틀렸네. 1번이 틀렸어. 답이 1번이네. 답이 1번이네. 그죠? 문제가 어려워도, 제가 좀, 우리가, 민법 문제도 저희가 이제 풀어보면요. 40문제 아닙니까? 80점이니까. 이게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어려운 건 사법이었기 때문에. 답 1번이죠. 등기를 해야 돼. 그죠? 두 번째. 이거 제가 어저께 봤던 그런 사례예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등기 하지 않는 동안에, 다시 그것을 제함자에게 소유권 등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당초에 점유자가 계속 점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변동된 시점은 다시 20년. 다시 20년이 돼서, 점유자로서는 제함자 앞으로, 그 소유권 변동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취득시효 결정으로 2차 그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건 사례를 풀어드렸어요.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였었죠. 그래서 여기 K1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20년 살았어. 20년 동안 점유했습니다. 근데 요때 20년 완성된 날 요때 K2한테 팔은 거야. 그러면 완성 후에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또 살았어. 20년은. 참 기계 삽니다. 그죠? 40년. 또
기나긴 점유가 또 있었어. 얘도 거래사 안 해. 그래서 이때 대해서 얘한테부터 다시 또 20년. 그때부터 다시 2년 지났어. 그러면 현재 K2한테 요 새로운 변동된 시점에부터 20년이니까 이때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이거죠. 그죠? K2는 그랬지, K2는. 야, 너는 그게 아니지. 이때부터 20년이니까 난 안 된 거 아니야. 아니고, 변동된 때부터 다시 20년이니까 너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야. 그래서 이긴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세 번째, 자, 점유의 승계 있을 수 있죠. 점유 승계는 전 점유자가 타주예요. 그러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때는 그렇죠. 자기 점유만 주장할 때는 우리가 그 현 점유자 주장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을완이 을완이에요. 또 을투가 살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7년 동안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임대차를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타주 점유야. 소유자가 아니죠. 다시 이 사람이 20년 살았어. 근데 얘는 자주 점유였어. 소유자였어요. 얘는 이때부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예컨대 갔었어요. 가니까는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의활한테 뭐 1년에 쌀 한 마리씩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럼 타주점이냐? 근데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그러면 나한테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 땅 그럼 1,000만 원 줘. 그래서 이 사람이 900만 원을 준 다음에 100만 원을 갖다가 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50만 원 받고 끝났어. 950에. 근데 등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돌아다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그냥 자기는 산 거야. 그래서 20년 살았어.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원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하려니까 계약서도 없어. 오래돼 가지고 중에 다 죽고 다 없어졌어.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얘는요. 얘는 그냥 쭈쭈쭈 하면 되지. 그 대신에 이때부터가 아니고 그죠? 자기 점유만 주장해야지. 그죠? 점유를 병합할 수 있지만 이때는 타주와 자주가 병합되면 얘는 타주고 얘는 다주점이니까 자기 고유 점유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현재의 점유자에는 그냥 자주점유가 되겠습니다. 4번에 지금 봤던 거죠. 주식 완성을 원인하는 그 소유권 등기 청구는요. 항상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 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5번에 명의신탁이 됐는데 그 점유자의 그 주식 완성 후에 자, 소유권 등기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명의신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유명의가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 소유권이 있는 게 무효가 아닌 한 새로운 명의신탁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완성 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아까 봤었던 자 137페이지에 있던 그죠? 2007년도 법원 행시 문제 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 문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필수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 5번 같은 것도 어렵지만 실제 문제는 거기에 답이 아니고 좀 아주 쉽게 아주 쉬운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GC라는 것은 245조 1항에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조건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요 억울하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GC는 이제 천천히 아주 진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246조 2항에 따르면 이거는 아예 등기가 됐어요.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된 거야. 그죠? 그리고, 그죠? 점유도 해야 돼요. 이 요건이. 그래서 그걸 보실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타인의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해놓고 10년간 소유유사로 평원, 공연, 선의, 과시 없이 이때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선의 무과실이라는 조문이 들어가요. 그죠? 선의 무과실로 내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10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도 10년이고 점유도 10년이고 짧죠. 밤게 안 되죠. 10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10년만 하면 이때는 등기 필요 없죠. 이미 했으니까. 이때는 등기 필요 없어요. 그냥 점유를 그냥 10년 지나면 그냥 자기는 10년만 지나면 선의무과실로 이게 중요하죠. 소유의 의사로 그러면 이때 그냥 10년 지난 날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는 필요 없죠. 뭐. 이미 했으니까. 근데 이때 등기는 사실은 뭐 관계없죠. 그것이 무효에도 관계예요. 무효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갑이 을에 대해서 원래는 매매를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등기 안 해줘가지고 등기 안 해줬는데 하여튼 등기를 갖다가 어떻게 또 마련해가지고 했어요. 법무사를 그 설명하지 뭐 하여튼 가짜 서류든지 뭐든 했어. 그렇지만 소유 의사로 했었어.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등기가 꼭 무효도 돼요. 그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적법한 유효한 등기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등기부가 두 개 있을 때 그건 아니죠. 갑등기부가 있고, 을등기부가 있어. 이건 아니지. 중복등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등기는 아니에요. 뭐, 이중등기의 무효,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등기가 아니고, 그런 거 뺀 등기. 그죠? 따라서, 중복등기에 기초했을 때는 무효다. 안 된다. 여기서의 그 여기서의 선의 무과실은요, 등기할 때 무과실이 아니고, 점유를 할 때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기가 아니고 점유 취득할 때 된 것이다. 통상 선유는 추정되지만요,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원칙이죠.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는 무과실이나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이 난 점유한 거야. 무과실은 얘가 주장합니다. 우리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자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을 때는 무과실이고 등기부 명의자가 아닌 점유했을 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년을) 점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한테 했을 때는 바로 무과실 되지만 얘가 그게 아니고 제3자다 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건 뭐 가끔 나오니까. 자, 1번. 우리가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얘기하는 그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할 때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등기부 취득 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렇죠. 10년간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될 필요는 없고 앞 사람과 아울러서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등기됐으면 됩니다. 등기도 병합할 수 있어요. 내 건데 갑 겁니다. 그런데 을완이 있었고 을투가 있어. 얘가 3년 등기했고 얘가 7년 등기했어. 그러면 되죠? 4번에 취득시효에는 무과실을 주장 안 되니까 나 과실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다. 그죠? 내가 취득하는 사람이 주장해야죠. 그러나 5번처럼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명이 다른,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등기부가 이중이죠. 등기부가 이중으로 맞춰진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즉 뒤에 등기가 무효로 된 때는 즉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민법상은요, 민법은 등기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1974년도 등기부입니다. 선등기가 있고, 이건 1979년의 등기부야.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다시 또 만들었대요, 이거. 그런 바람에 두 개 됐어.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민법에서는 우리가 선등기가 유효하죠. 그래서 후등기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걸 또 등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무효죠? 취득시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자, 1번.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자,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즉 점유자의 명의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 또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그럼 생겼다가 뺏기는 겁니까? 이게. 자, 갑이 등기를 됐었죠? 명의자입니다. 다시 을완이 이게 10년 등기됐고 플러스 또 10년 점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요, 실상은 완성된 날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을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가 들어오고요. 이게 말소됐어. 그럼 이렇게 된다면 병이야. 그러면 이 을은 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가 뺏기는 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취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가 답이에요. 제가 이게 X친구는요, 이게 헷갈릴까 처럼 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245조 2항은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한 사람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과실 없이 점유를 한 때, 그죠?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10년간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와 아울러서 그 10년만 등기되면 된다는 것이고, 또 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일단 하면은 효력 발생이지 계속 뭐 말소하지 않고 존속돼야 된다? 그 존속 요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등기는 하다 보면 말소될 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그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권에 관해서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물권에는 또 연금이 없다. 결국에는 결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의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 됐더라도 이미 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 완성해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상실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계속 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취득시효인데 뭐 양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강의는 거의 한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그때 2차 것 하나 털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단과 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247조 보면 이 소멸시효 중단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판례.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은요. 자,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죠? 한마디로 채무자가 그죠?
10년 동안에 10년만 지나면 채권일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그거를 막으려면요, 채권자는 중단을 시켜야 돼. 즉, 채권자가 10년 안에, 그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돼. 즉, 그 10년이 되기 전까지, 하루 전이라도, 그 완성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에서 청구를 하거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승인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점유자가 20년 동안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소유자는 청구를 하면 되지. 청구. 압류해야 돼? 압류는 할 필요 없어. 내 거니까. 이건 안 나와요. 그냥. 아니, 지금 소유자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10년 되게 하루 전에, 야, 이거 내 땅인데, 내가 보낸 거, 내 땅인데 너 이제 나한테 계약서 쓰고, 1년에 뭐, 다만, 그죠? 쌀 한 마리 주고 이렇게 계약서 써. 아니면 무상이라도 계약서 쓰자. 그렇게 해야죠. 즉, 이 사람을 타주점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돼요. 꼭 돈 받고 하라는 거 아니냐. 어차피 땅을 누가 또 관리해줘야 돼, 누군가가. 고맙잖아.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내 건지 네 건지는 분명히 하다 그런 얘기지. 그거는 안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권리 행사를 완성자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채무자, 이렇게 점유자가,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서울서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땅에, 돌아가신 땅인데, 관리가 안 돼. 자기 또 관리도 몰라. 그죠? 근데 하여튼, 의원이 벌써 20년 동안 출시 완성했어. 완성했어요. 불안해서 물어봤어.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법무사가, 이미 끝났네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잘 달라가지고, 내려가셔가지고, 잘 달라가지고, 잘 모르니까. 자, 이제, 여지껏 쓰셨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됐냐고. 앞으로 계속 쓰시되,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또 내용료만 보내면 기분 나빠하니까 말려야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쓰시는 것, 뭐 계약서 하나 쓰자. 그죠? 그 대신에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냥 쓰시게 하시겠다. 그 뒤에는 그냥 뭐 다말맛이 하신 걸 하자. 그럼 이 사람도 그냥 쓰자니까 그냥 무상임치 계약서 같은 거, 무상임대 같은 거, 그죠? 써주겠죠? 그냥 사인하세요. 그게 뭐예요? 승인이지. 승인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 채무의 승인은 이제, 그렇게 점유자가 승인해주면 땡큐죠. 그럼 중단이지. 그런 거는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의완이, 이게 완성됐어요. 2005년, 그죠? 예컨대 8월 1일 완성됐어. 그래서 이때, 8월 10일 날, 을투한테 팔아요. 그런 말을 해. 자, 을완이 팔아요. 내가 직접 완성했는데, 이거 너한테 2천만 원 팔게. 실상은 3천만 원인데 싸게 줄게. 왜 그래?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성질상 얘한테 소송하기 힘들어. 또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또, 좀 그래가지고 네가 팔면은 네가 대위에서 소송해가지고, 그죠? 채권자 대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 받아와, 네가. 그래서 1,000만 원 네가 소송 몇 쓰든지 알아서 해라.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한 다음에 점유를 양도하고 매매를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내용지문을 딱 보내면서 그냥 등기 해줄게. 100만 원 줄게 해라. 귀찮다. 소송료. 그러니까 이제 갑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팔아먹었어? 취득시효가 완성했는데
팔아먹었다는 것은 그거는 점유의 단절 아니야? 점유의 단절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유의 단절은 뭔가 이런 그 중단된 거 아니야? 이게 중단된 거 아니야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뭔가 점유를 하다가 마른 거, 이게 점유를 20년 동안 점유하다가 마른 것도 네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소멸 취득을 안 하겠다는 사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묵시적으로? 그죠? 네가 20년 동안 살다가 나 이제 점유 안 해. 그 얘기는 앞으로 점유를 중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판례는요, 아니다라고요. 아니다. 그건 중단이 아니다. 볼까요? 판례는 취득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받더라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뒤에 자 요거는 취득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유 명령이 바뀌었더라도 점유 상태의 파기가 아니다. 그래서 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요 사건은 이제 자 앞에 요건 뒤에 나오는데 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즉 요거는 완성되기 전에 바뀐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 바뀌었다 해도 점유는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포기. 물론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인의 토지를 침범을 하니까 야 땅코 해가지고 경계선을 확정한 다음에 쌍방 공동 부담으로 담을 축적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그때는 포기다. 또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 등기 청구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해.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해. 뭐죠? 이건 채무자의 승인이죠. 포기죠.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가 별치고 보세요. 포기를 안 봅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일단 소유권 취득을 한 이상, 그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우리 병한테 점유를 중단했더라도 포기는 아니다. 그죠? 점유를 중단할 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취득 완성 후에 점유자가 마음이 약해서 삽시다. 매수합시다. 그죠? 매수합시다라는 제의만 가지고 그것은 타주 점유로 볼 수 없다.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똑같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땅을 20년간 점유했을 때 그때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만 취득하죠. 지상권만. 또 보시고 좀 쉬었다가